우리 어린이들을 위한 일이라면 그 무엇도 아까울 것이 없다고 하시며 온갖 사랑과 온정을 베풀어 주시는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부여리룡도 사옥은 현대적이며 긴 치료 예방 기지로 훌륭히 일떠선 옥류 아동병원에도 뜨겁게 어려 있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 현지지도 기념일을 맞이한 이웃 우여 일꾼들과 종업원들이 일터에 어려 있는 어머니당의 미래 사랑의 수반 뜻을 가슴 깊이 새겨 안고 어린이들의 건강 증진과 치료 예방 사업에 지혜와 열정을 다 바쳐가고 있습니다. 이 솔비들이 경애하는 총비서 동지 사랑성에 마련된 솔비들입니다. 비 내리는 삼복이 굳은 날 열장을 찾아오셔 세상에서 제일 좋은 솔비들로 이제 꾸려주도록 운정 깊은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도 경애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2013년 10월 5일 당창건 68뜻을 맞으면서 개원을 앞둔 우리 병원을 또다시 찾아주셨습니다. 현대적인 의료 설비들이 꾸준히 갖춰진 치료실들을 만족스럽게 돌아보시면서 경애하는 총비서께서는 집중 치료실들의 치료 조건을 더 원만히 보장해 주기 위한 대책도 세워주시고 종합수술장의 무균무진화를 위한 이런 방도도 세심히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시면서 대동강 말고리 구슬처럼 흐르는 이 문수지계에 자리 잡고 있는 아동병원, 옥류 아동병원이라고 몸소 우리 병원이 이름까지 명명해 주셨습니다. 병원에 와서 치료를 받고 병원문을 나서고 있습니다. 밝고 명랑한 얼굴로 병원문을 나서는 우리 어린이들을 볼 때면 우리 옥류아동병원처럼 평범한 근로자들이 자녀들이 정말 마음 놓고 우려봉사를 받을 수 있게 하는 이런 우리 어린이들의 사랑의 집 아이들이 궁전이 이 세상 구호대에 또 있을까 하는 생각으로 마음이 뜨거워짐을 금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자국의 미래를 위해 기울이는 어머니 당의 사랑이 우리 어린이들의 도자를 가닿게 하자. 그것을 우려봉사의 첫째가는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울음으로밖에 호소하지 못하는 우리 어린이들이 엄마 아빠가 되고 환자들이 친혈이 되어 아이들이 밝은 웃음을 지켜가는데 모든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이해하는 김정은 동지의 령도 따라 백두의 혁명통을 꿋꿋이 이어나갈 의지로 각지 일꾼들과 근로자들, 청년 학생들이 혁명 전적지들을 계속 답사하고 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영스러운 항일혁명 투쟁사가 집대성되어 있고 위대한 님의 불멸의 혁명업적이 깃들어 있는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 답사 얘기를 이어가고 있는 청년대학생들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주체 45, 1956년 백두산이로의 첫 답사 행군길을 개척하여 들리시었던 삼토공 귀틀집도 찾았습니다. 이름 없는 림산 노동자의 집에 허물없이 쓰시고 기간에 항일혁명들의 혁명정신을 적극 따라 배우며 이 땅을 살기 좋은 인민의 낙원으로 꾸려주시려는 오보이 수령님의 높은 뜻을 기어이 꽃피워야 한다고 하신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사적에 대한 강사의 해설을 들으며 답사자들은 삼지연시를 사회주의 리상도시로 훌륭히 꾸려주시기 위해 바쳐오신 위대한 수령님들과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가슴 깊이 되새겼습니다.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 답사의 길에 오른 청년대학생들이 항일 무장투쟁 시기 중요한 출판기지였던 사자봉 미령을 찾았습니다. 답사자들은 항일혁명 투사들이 미령의 출판소에서 위대한 수령님의 불후의 고전적 노작들을 비롯한 조선혁명의 로선과 방침들을 해설한 여러 가지 선전물과 각종 교양 자료를 자치의 힘으로 수많이 찍어낸 데 대한 강사의 해설을 들으며 사령부 귀틀집과 출판서 그리고 항일 유격 때의 강철 같은 규율과 질서정연한 생활 면모를 보여주는 대원실 자리, 우등불 자리, 구호나무 등을 돌아보았습니다. 백두산대학 과정에 정말 많은 것을 배우게 됩니다. 혁명 전적지들마다의 맥박치는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과 우리 항일혁명 투사들이 발휘한 수령결성의 정신, 충실성의 전통과 깐진 생활 기풍을 정말 마음속 깊이 체득하게 됩니다.
저도 이번에 개인의 향락보다도 혁명 승리를 먼저 생각하며 눈보라 혈전 만리를 헤쳐 적해방의 역사적 위협을 이룩한 항일혁명 투사들의 강인성과 투쟁성, 혁명성이 어떤 것인가를 실제 체험을 통하여 느끼게 되었습니다. 사자봉 미령의 여러 곳을 돌아보며 답사자들은 항일혁명 선열들의 견고한 투쟁 정신과 숭고한 정신 세계를 체질화하여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령도를 충성으로 받들어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혁명 위협을 끝까지 계승 완성할 의지를 가다듬었습니다. 백두의 혁명 전통을 주체조선의 만년 제보로 빛내어 나가자. 위대한 우리 국가의 부강 발전과 우리 인민의 복리를 위하여 더욱 힘차게 싸워 나가자. 뜻깊은 올해에 당이 제시한 알곡 생산 목표를 기어이 점령할 불같은 열이 안고 각지 농업 근로자들이 가을 고지와 나달 털기를 힘있게 당하시고 있습니다. 경야는 청비서동지의 하늘 같은 운덕에 높은 알곡 생산 성과로 보답할 일념 안고 떨쳐나선 황해남도의 농업 근로자들은 나달의 요문 정도에 따라 포전별 작업 순차를 바로 정하고 노력과 농기계들을 합리적으로 배치해서 가을고지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동식 벼종합 탈곡기들을 포전마다에 전개해 놓고 벼를 베는 족족 탈곡해서 운반함으로써 한 알의 나달도 허실되지 않게 하고 있습니다.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10차 정책회의 결정을 높이 받들고 황해북도의 농장들도 가을거지로 들끓고 있습니다. 논면적이 많은 농장들의 용량과 기계수단을 총 집중해서 벼가을 실적을 우선 높이고 그 다음엔 운반수단들의 비용도 최대로 높여서 볕단 운반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달 털기도 지금 본격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적으로 볼 때 가을 고디가 계획한 일정대로 운반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논뼈의 품종별 특성 그리고 기후 조건을 과학적으로 타산해서 가을 고지를 일정 계획대로 진행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하게 나서는 노력과 농기계들의 합리적인 배치, 이걸 잘 맞물려줘서 작업 속도와 능률을 더욱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부전 사슴 목장의 일꾼들과 정업원들이 사양 관리를 잘해서 사슴의 마리수를 늘리고 있습니다. 사슴떼가 흐르는 여기는 부전군의 흥성골 등판입니다. 나라의 동물 자원을 들여 저국 산천을 아름답게 하고 인민들의 건강 증진에 적극 이바지할 애국의 마음 안고 목장의 일꾼들과 정업원들은 지역의 특성과 계절적 조건 그리고 사슴의 생태학적 요구에 맞게 사양 관리를 과학기술적으로 하고 원래 사슴은 해발고가 700 내지 800m에서 잘 됩니다. 그런데 여기는 1450입니다. 해발고가 지대가 높습니다. 지금 모기 조건도 불리하고 그러나 우리는 방목 구역을 누리고 그다음에 사슴이 좋아하는 풀판 조성을 하면서 풍토에 정형시켰습니다. 지금 같은 가을철 시기에는 겨울 모기 대책을 충분히 쉬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재 첨가제를 써서 모기 문제를 완전히 해결했습니다. 목장에서는 변화되는 날씨 조건과 자연 환경으로부터 사슴들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철저히 세우고 방목지와 사슴 오리들의 소독을 잘해서 가을철에 나타날 수 있는 질병들을 예방하고 있습니다. 혁명의 로선배인 전쟁러병들이 건강 장수하기를 바라며 온갖 정성을 기울이는 우리 당의 각별한 은정 속에 풍치수려한 용악산 기슭에 잇도선 평양시 전쟁러병 보양소에서 전쟁러병들이 즐거운 보양 생활의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보양소가 준공된 때로부터 25번째로 러병 동지들을 맞이한 이곳 정업원들은
전승 세대를 가장 영웅적인 세대로 영광과 행복의 절정에 내세워 주시는 경례하는 김정은 동지의 순간 뜻을 받들어 그들이 건강한 몸으로 즐겁고 우위 있는 나날을 보낼 수 있도록 일종을 다채롭게 조직하고 있습니다. 우리 당의 따뜻한 보살핌 속에 혁명 선배로 웃사람으로 존경을 받으며 보내는 보양소에서의 하루하루는 러병들에게 유다른 감회와 정서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우리 귀중한 혁명 선배들인 노병 동지들을 잘 모시고 그들이 건강과 생활을 잘 돌봐드리는 것은 마땅한 본분이고 우리라고 생각합니다. 수많은 노병 동지들을 맑고 보내는 이 과정이 단순히 우리가 그들의 생활을 돌봐드리는 과정뿐만 아니라 그들의 전쟁 정신을 이어받는 좋은 기회가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외신 보도에 의하면 4일 현재까지 누적된 세계적인 악성 비루스 감염자는 6억 2,409만여 명, 사망자는 655만 2,800여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지금 전문가들 속에서는 올해 가을과 겨울에 돌림 감기와 신형 코로나 비루스 감염증이 동시에 전파되면서 새로운 위협에 직면할 수 있다는 주장이 계속 강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코비드-19 발생 후 지난 2년간 약화되었던 돌림 감기 전파가 올해 들어와 다시 심각하게 번져지고 있습니다. 돌림 감기는 65살 이상의 노인들과 어린이, 임신부, 심장과 폐질환이 있는 사람들에게 특히 위험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악성 비루스 감염자와 돌림 감기 환자가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 병원들이 이중 부담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럼 악성 전염병 전파 방지에서 마스크 착용, 방역학적 거리두기와 함께 매우 중요한 손소독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신형 코로나 비루스의 전파 경로는 비말 전파, 접촉 전파, 공기절 전파입니다. 접촉 전파는 오염된 손이 입과 코, 눈의 점막과 접촉할 때 일어나며 비루스는 오염된 손에 의해서 다른 표면으로 옮겨질 수 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신형 코로나 비루스는 사람의 피부에서 9시간, 일반 물체 표면에서는 보통 30일 정도 활성을 유지할 수 있으며 이것 역시 온도나 습도 조건에 따라 변화되게 된다고 합니다. 때문에 이러한 오염 개체들을 통한 접촉 전파를 막자면 손 씻기와 손 소독을 자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미국에서 태풍으로 인한 피해가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 나라의 대중보도 수단들이 전한 데 의하면 2일 현재 전국적으로 적어도 80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특히 플로리다주에서 가장 큰 피해가 났습니다. 9월 28일에 들이닥친 태풍은 플로리다주에 파괴적인 해일과 폭우, 강풍을 몰아왔으며 그러해서 주의 해안과 내륙지대들에서 큰 물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주적인 사망자 수는 76명에 달하며 많은 살림집과 하부구조, 차량, 선박들이 파괴됐다고 합니다. 최근 레바논에서 심각한 가물 피해를 겪고 있다고 합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물 부족을 몰랐던 이 나라에서는 최근 년간 지속되는 가물로 강수량이 급격히 줄어들었으며 이러해서 주민들에 대한 물 공급 체계가 혼란에 빠졌다고 합니다. 특히 농업 부문이 막대한 피해를 입어 식량 위기가 초래되고 있다고 합니다. 남아프리카에서 저리독감으로 바다새들이 위험에 처했다고 합니다. 해당 기관이 전한 데 의하면 이 나라의 케이프타운시에 있는 펭귄 서식지에서는 8월 중순부터 28마리의 펭귄이 저리독감으로 죽었으며 이 밖에도 수천 마리의 바다새들이 저리독감으로 죽었다고 합니다. 이번에 발견된 저리독감 비루스는
지난해 바다새들이 무리 죽음을 초래한 비루스와 같은 것이라고 합니다. 중국에서 기를 이용한 전력 생산이 적극 장려되고 있습니다. 내몽골 자치구의 어느 한 사막 지역에는 세계적으로 제일 큰 사막 태양빛 발전소가 건설됐다고 합니다. 사막 지역은 해빛 침률이 도시를 비롯한 다른 지역들에 비해 2배 내지 3배 높기 때문에 태양빛 전지판에 의한 전력 생산 효율도 높다고 합니다. 여자들은 태양 전지판들이 해를 따라 움직일 수 있도록 태양열 추적 장치를 설치해서 전력 생산 효율을 20% 이상 더 높였다고 합니다. 보입니다.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어제부터 우리나라는 찬 대륙 고기압의 영향을 받고 있는데 이로 인해서 어제 이어서 오늘도 전반적 지역에서 기온이 많이 내려가고 특히 아침 최저 기온이 급격히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오늘 전국 평균 아침 최저 기온은 평년보다 2.5도, 어제보다 5.2도나 더 낮아지고 특히 자강도의 일부 지역과 회령에서는 땅면 최저 온도가 영하로 낮아지면서 첫 소리가 내렸습니다. 내일도 전반적 지역에서 찬바람이 불면서 기온이 평년보다 4 내지 6도 낮아져서 날씨는 쌀쌀하겠으므로 저온주의 경보가 계속 유지되고 대흥을 비롯한 중부 산간지대에서는 소리가 내릴 것으로 예견됩니다. 때문에 지금과 같은 계절이 사람들 속에서 특히 신체 면역력이 약한 어린이들과 어린이들 속에서 돌림 감기를 비롯한 호흡기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건강관리에 특별한 관심을 돌려야 합니다. 그리고 농업부문에서는 밤 온도가 심하게 내려가는 경우 가을 김장용 남새의 용량물질 흡수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5일 내지 7일 간격으로 5회 정도의 입덧비료를 주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중부 이남의 대부분 지역과 북부 내륙의 여러 지역에 구름이 많이 끼면서 함경남도, 강원도 바닷가 지역을 위주로 산발적으로 비가 내렸는데 특히 문천에서는 70mm 이상의 비교적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랑림을 비롯한 자강도의 일부 지역에서는 눈이 내렸습니다. 오늘 평양의 낮 최고 기온은 17도로서 평년보다는 5도, 어제보다는 1도 낮았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8도였습니다. 오늘 밤에 동해안 중부 이남 지역에서 대체로 흐려서 함흥과 고성을 비롯한 일부 지역에서 비가 내리고 그 밖의 지역은 주로 개겠습니다. 내일은 고기압과 약한 저기압골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그래서 량강도, 함경북도, 라선시에서 주로 개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에는 구름이 많이 끼면서 동해안 중부 이남 지역과 신양, 곡산을 비롯한 중부 내륙의 일부 지역에서 비가 내리고 특히 강원도 바닷가 지역에서는 강한 소낙비를 동반한 50 내지 100mm의 비교적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견됩니다. 그리고 전반적 지역에서 찬바람이 불면서 기온이 낮아져서 날씨는 며칠간 쌀쌀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이 제일 낮은 건 백두산으로서 11도 정도로 예견되고 낮 기온이 제일 높은 지방은 연안 지방으로서 22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그럼 지방별 날씨를 보시겠습니다. 평양시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새벽부터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8도, 내일 낮 최고 기온은 16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백두산 미령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해산시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강계시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새벽에 개였다가 오전과 오후에 흐린 후 밤에 개이겠습니다. 총진시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함흥시 북동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새벽부터 후까지 흐렸다가 운산시 북동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새벽부터 때때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신의주시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새벽에 개인 후 오전과 오후에 흐렸다가 밤에 개겠습니다.
평송시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새벽부터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사리온시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새벽부터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해주시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새벽부터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개송시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새벽부터. 내일 함경남북도 해상에서는 북동풍이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으며 개었다가 흐리겠습니다. 강원도 해상과 조선 소위에서는 북동풍이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2m로 일겠으며 강원도 해상에서 비가 내리고 소위에는 주로 개겠습니다. 해상에서는 북동풍이, 평안남북도 해상에서는 북풍이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강원도 해상에서는 북동풍이, 황해남도 해상에서는 북풍이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2m로 일겠습니다. 계속해서 10월 7일부터 9일까지 근대는 날씨 알려드리겠습니다. 7일에 습한 바다 공기 용량으로 강원도 바닷가 지역에서 비가 내리겠습니다. 8일에는 고기압의 용량으로 대부분 지역에서 주로 개겠습니다. 9일에 조선소의 북부로 이동열은 강한 저기압과 불안정한 대기 용량으로 전반적 지역에서 비와 강한 소낙비가 내리겠고 소해안의 일부 지역에서는 번개와 우레, 벼락을 동반한 소낙비가 내리면서 산발적으로 우박도 내릴 것으로 예견됩니다. 그리고 동서해안의 여러 지역에서 한때 초당 10m 이상의 센바람이 불겠습니다. 이 저기압의 용량을 10일까지 받을 것으로 예견되기 때문에 이 기간에 강한 소낙비와 벼락, 우박, 그리고 센바람으로부터 인원과 솔비, 자재, 건설장과 농경지, 도로와 철길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대책을 철저히 세워주기 바랍니다. 이 기간에 전국 일평균 기온은 평년보다 낮겠습니다. 이 기간 예견되는 지방별 날씨를 보시겠습니다.